네, 테크수다 도안구 김정준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요. 네. 옷이 이야 이 사람이 달라 보이군요. 지난주까지 전원주기 찍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도심을 어떤 다니는 조지 클루니 같은. 진짜 기자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 같은 의미에서 중국의 하이얼 네. 가전 회사예요, 그죠? 이 회사가 GE를 인수했다. 어떻게 인수한 겁니까? GE를 인수한 게 아니라 네. GE의 가전사업부 6조 5천억 원에 인수했어요. 자, GE라는 회사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에디슨으로 네, 알려져 맞습니다. 있는 187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네요.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이럴 때 에디슨이 달걀을 품던 에디슨이 만든 에디슨 조명회사가 모태고요. 그 이후로 가전하면 한때는 미국의 상징이었고 전 세계 가전 시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던 회사였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 현재도 미국 지역에서는 북미 지역에서는 거의 뭐 15%에서 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한 5위권 안에. 문제는 GE가 미국 지역에서만 통한다는 거죠. 그런 회사를 말이죠. 왜 하이얼이 인수를 합니까? 원래는 스웨덴 일렉트로닉스 이 회사가 33억 달러에 사겠다 2014년에. 2014년에? 네. 근데 어. 미국 정부로부터 거부당하죠. 반독점. 그래서 못 샀어요. 삼성전자도 네. 살려고 했죠. 북미 시장의 고객 확보 차원에서 살려고 했는데 여기도 또 반독점 이슈가 있었는데 하이얼은 점유율이 없었으니까 고급 이미지를 사는 거죠. 단숨에 그냥 6조 딱 내고 그냥 프리패스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하이얼은 돈이 많습니까? 그리고 원래 이제 하이얼의 시작은 중국 정부가 만든 칭다오 냉장고라는 회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984년도에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국민들이 인민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인민들이 그 세탁기에 고구마를 씻는 거예요. 세탁기에 고구마를 씻어요? 고구마를 씻는 걸 보고 네. 중국 정부가 아 이거 되겠다 해서 이 하이얼에다가 고구마를 씻기 위한 세탁기를 만들어 갖고 대히트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거의 1위고 인기를 얻게 된 게 와인 냉장고예요. 사실 그 부분을 공략하는 회사가 적었어요. 20-30만 원대 와인 냉장고를 저렴하게 풀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됐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 GE는 말이죠. 왜 이걸 포기하려고 한 겁니까? 마인드 플러스 머신이라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 행사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해요. 10년 후에 IBM, SAP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자기네 전체를 변육시키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그러니까 뭐 생명과학, 뭐 해양, 항공, 재생에너지 같은 제조업체인데 이거를 센서를 달거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부가가치 전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하. 필요 없다고 파는 건데 하이얼은 이걸 왜 사냐는 거예요. 원래는 2008년부터 GE를 살려고 눈독 타진을 들이고 있었군요. 해왔어요. 네. 예. 왜냐하면 2008년, 9년 때 금융위기가 닥쳤는데 그렇죠. GE가 휘청였죠. 그럴 때 그 하이얼이 한번 툭 건드려 본 거죠. 이거 사고 싶다. 그런데 이거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좀 고급 브랜드가 사서 GE란 이름을 계속 좀 유지를 했으면 했는데 느낌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그때는 팔지 않았다가 이번에는 이것도 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GE가 그 뭐랄까요 중국의 그 발전 사업 쪽에 들어가면서 그 빅딜을 했다는 그런 루머가 있어요. 그럼 비공식으로 말씀하신 이 얘기는 누구한테 들으시는 거예요? 그 GE 쪽과 밀접한 관계자와 통화를 해서 제가 들은 소스입니다. 그래요? 예.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IBM 같은 경우가 PC 사업부를 중국 레노버한테 팔아요. 중국을 샀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IBM이 PC를 자기네가 만든 건데 역사를. 그렇죠. 그거를 중국한테 파니까 그리고 그게 고용 창출도 엄청 되고 PC 1등이에요 지금 판매로만 보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B2B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랑 되게 긴밀했어요. 문제는 그 시장이 북미 지역 중심으로 좀 많이 잡혀 있었는데 그럼 그 소비자들이 계속 살 것이냐의 문제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하이얼은 그건 사실 중요치 않아요. 거기보다는 중국 내 삼성, LG나 대한을 찾고 있는데 GE라는 브랜드로 이건 하이얼이 또 뒤에 있고 이러면은 안 살 수 없겠죠. 자, 이런 이제 이 상황이 시사하는 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얘기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그 GE 관계자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GE의 전략에 대해서 잠깐 들었는데요. 그 GE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 뭐랄까요 산업을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 19세기에 있었고
20세기에 인터넷 혁명이 있었고 예. 그렇다면 21세기에는 산업혁명과 인터넷 혁명이 합친 산업 인터넷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야, 굉장히 테크 수다에서 이런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오늘 두 분이 굉장히 좀 유식한 이야기를 좀 하시니까 원래 저희들이 그런 좀 사람인데 놀랍네요. 이제 포텐이 터지는 겁니다. 예. 이 다음 주는 다른 사람이 나올 텐데. 터지니까 끝나네요.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다. 예, 이게 예. 인터넷 혁명? 네네네. GE가 그 소비자 가전을 하는 게 두 가지 분야가 있었거든요. 큰 게 조명하고 일반 백색 가전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판 거는 백색 가전만 팔았어요. 조명은 냅뒀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네. 가로등을 전부 그 스마트 가로등도 지금 GE가 바꿔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로등이 사람이 안 지나다니거나 차가 안 지나다니면 자연적으로 꺼지고. 줄이고 네. 예, 이거를 인터넷으로 다 연결해서 그렇죠. 예, 이런 게 바로 산업 인터넷입니다. 발전기 같은 거 막 돌리고 있죠. 근데 문제가 생기면 멈추죠. 네, 멈추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와서 문제를 체크하잖아요. 네.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센서를 달아놔. 그래서 막 발전할 때 뒤로 이제 데이터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빅데이터들 쏟아지면 이걸 막 분석해요. 그러면 고장이 나지도 않았는데 네. 날 확률이 높은 징후가 있어서 어허. 미리 새벽에 예. 발전 안 할 때 싹 어허. 교체해주면 예. 고객들은 음흠. 아 GE 제품을 계속 사게 되잖아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네. 범죄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한다. 네. 예? 이거 고장 날 것을 미리 예측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포텐이 터지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프레딕스라고 하는 이런 이게 뭐 플랫폼이거든요. 소프트웨어예요. 네. 자기네가 모은 어떤 정보들을 예. 외부 파트너라든가 개발자들한테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또 그 사람이 내잖아요. 네. 그럼 지희가 만드는 생태계는 점점 커지는 지금 생태계 싸움이거든요. 제조업체가 이런 걸 내놓으니까 진짜 그만큼 충격인 거죠. 중국 회사는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막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네. 회사들을 네. 계속 그러겠죠. 지금 미국의 산업은 사실 좀 B2B 시장이나 예. 그 인프라 산업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아직도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한 몇 억 명의 인구가 있고 아직 좋은 제품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더라도 앞으로 몇십 년간은 큰 부가가치를 남길 수가 있죠. 야, 이거 뭐 굉장히 상징하는 바 큽니다. 네, 엄청 큰 일이에요. 네. 이 중가에서 고급으로 올라갈 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보르도라는 그 팁 있잖아요. 그게 상징적인 제품이에요. 네. 그걸 내놓고 나서 완전 고급 이미지로 발돋움해요. 그러면서 전체 브랜드가 고급화되고 있어요. 하이얼도 이 시장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가 수익이 훨씬 많고 이미지를 사야 되는데 넘어서기가 힘들어요. 소비자들 인식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그거를 진짜 그래 6조 주고 저 이미지를 산다. 그리고 사다 보면 배우겠죠. 야, 저는 오늘부터 말이죠. 이제 마트를 갔을 때 하이얼 제품이 보이면 네. 다시 한 번 더 쳐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엄청난 효과죠. 이미지가 그렇군요.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네, 거. 네. 자, 오늘 하이얼이 GE의 가전 사업부를 인수했다라는 거. 네. 거꾸로는 GE가 가전 사업부를 팔았다라는 거. 단순히 회사 하나를 뭐 인수했다, 합병했다 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 디지털화라는 전략. 요거에 대해서 도항구 선생님이 그것도 전공이에요, 그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얻어들은 게 조금 있죠. 조금 얻어들으신 도항구 기자님과 친구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김중철 기자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네. 디지털화 전략을 가지고 조만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대도 없는 이야기 해주신다고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희가 만든 플랫폼이요? 본인이 적은 것이잖아요. 이게. 프레딕스. 예. 프레딕스 플랫폼. 예. 무슨 뜻인가요, 프레딕스가? 뭐였지? 내가 까먹네. 예. 이거는 엔진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3시 앉아가지고 무식하다고 소리 들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거 되게 아니에요. 웃긴 거죠. 제조업체가 직접 만들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플랫폼을 API 있잖아요. 이런 어렵게 얘기하시잖아요. API 이런 얘기하시면요. 방송이 다 잘려요. 근데 예. 이런 거 나가줘요. 공부스러운데. 이거 저급 프로라고 까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는 시청자들은 다 아니. 월급 시청자입니까? 죄송합니다. 굉장히 지금 적을 죄를 졌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들에게 사과를 하시고. 적을 죄를 졌습니다. 하이얼 입장에서도 어쨌든 필요한 부분을 산 거고 네. 자꾸 누구 배에서 이렇게 고르는 소리가 나요? 죄송합니다. 예. 지금 내가 있을 때가 현재 시간은 12시 35분. 민망하네. 저희는 항상 그 점심 시간에 남들이 밥 먹고 있을 때 녹화를 한다는 점을 정직하세요. 말하고 싶네요. 예. 5년 후면 그
알고리즘이 쓰는 그 로봇 기사한테 다 밀려날 수밖에 없다. 기자들 뭐 알아서 잘 하겠죠 뭐. 로봇으로 다 바꾸면 돼요. 로봇으로 기사 쓰시죠. 리뷰를 로봇으로. 로봇으로. 네. 노승규는 어떻게 하고? 걔는 이제 잘리는 쓸 거예요? 만큼 썼어요.